네, 안녕하십니까. 뇌신경 연구와 뇌영양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자율주제 2조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목차인데요. 저희는 뇌영양학의 정의와 뇌영양학의 중요성, 그리고 뇌영양학에서 주관하는 주 영양소와 뇌 기능, 그리고 뇌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영양소 전달 시스템, 저항 뇌축, 마이크로바이옴과 뇌질환과 영양치료,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임상 사례, 그리고 최신 동향 및 향후 과제, 그리고 결론 및 실천 방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1번을 발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뇌영양학의 정의인데요. 뇌영양학은 신경과학과 영양학의 융합학문으로 뇌의 발달 기능, 유지, 노화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영양소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뇌영양학은 뇌는 체중의 2%지만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근데 혈내장병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영양소를 공급받아 뇌 기능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대한 영양 결핍은 기능 저하, 우울증, ADHD,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영양 치료가 정신질환의 치료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에 영향에 끼치는 주요 영양소와 뇌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시냅스 유동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함령작용,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등푸른 생선과 아마씨보드에 풍부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이고 호모시스테인 대사를 조절하고요. 인지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간, 달걀, 견과류,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D입니다. 이는 신경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 생산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햇볕을 많이 받으면 비타민들을 합성시킬 수 있고 또 연어, 달걀, 노른자 등에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C, E, 폴리페놀 등이 여기 속하고요.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채소류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다음은 철분인데요. 이는 뇌 산소 공급에 필수이고 집중력 향상과 인지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결핍 시 주의력 결핍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붉은 육류, 시금치, 렌틸콩 등에 풍부합니다. 다음은 아미노산인데요. 트리토판, 타이로신 등이 여기 속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이는 기분 조절과 수면 개선에 중요한 호르몬들입니다. 아미노산은 달걀, 콩, 치즈, 닭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마그네슘인데요. 이는 시냅스 전달 조절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마그네슘은 신경 안전, 그리고 수면 질 개선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해산물에 특히 풍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뇌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영양소 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첫 번째로 윌리스 고리와 혈내장벽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윌리스 고리는 지금 여기 있는 여기 그림처럼 동그란 구조를 얘기를 하고 이는 뇌 균형 있게 혈류를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내장벽, 일컬어서 이제 BBB라 하는데 이는 모세혈관 에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유해 물질을 차단하고 필요한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구조는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뇌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네, BBB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BBB는 치밀음으로 연결된 모세혈관 에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 유해 물질은 차단하고 그리고 뇌가 필요한 영양소만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네, 영양소별 통과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포도당은 능동수송으로 GLUT1 수송체로 수송이 되고요. 다음은 트리토판, 티로신 같은 영양물질은 아미노산 수용체를 이용하여 LAT1 수송체를 이용하여 수송이 됩니다. 케톤체는 대체 에너지원, 그리고 조건부 수송으로 수송이 되고 MCT1이라는 수송체로 수송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수동 확산이 되고 이는 막 확산을 통해서 수송이 됩니다. GLUT1 수송체 같은 경우는 이제 뇌 포도당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수송체고요. LAT1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아미노산들을 운반하게 됩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뇌척수액과 글림팍틱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액체고 하루에 500ml가 생성이 되고 150ml가 항상 뇌실과 지주막 하강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순환됩니다. 또 뇌척수액은 뇌와 이제 지주막 하강에 있기 때문에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쿠션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화학적 향상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영양소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이 글람파틱 시스템은 CSF가 동맥주의 공간을 따라서 뇌 안으로 주입되면서 벼락을 세포에 있는 AQP4 수로 단백질 CSF를 통해서 뇌세포와 뇌세포 간질과 섞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된 액체가 정맥 주위를 따라 뇌 밖으로 노폐물과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글림파텍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수송하지는 않지만 뇌 안에 들어온 영양소가 순환하는 길을 열어주고 또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뇌축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장뇌축은 장과 뇌가 이제 양방향으로 소통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미주신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또 장 호르몬은 뇌 희상하부에 작용합니다. 이는 감정, 기억, 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얘기해서 장내 미생물이고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장뇌축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뇌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충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대표적으로 비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파칼리 박테리움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통해서 장내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효식품 섭취를 통해서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있고 식물성 식품을 다양히 먹음으로써 장내 미생물 종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해서 이제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을 하고 또 장내에 좋은 유익균만 있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설탕 및 가공식품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뇌질환과 영양치료부터는 이제 다른 형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뇌질환과 연환치료부터 발표를 진행할 게 이사학번 이정민 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뇌질환과 연환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뇌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울증과 염증의 관계가 요즘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증은 어떻게 일어나냐? 스트레스나 가공식품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IL-6, TNF-알파, CRP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세로토닌이 분비가 억제되고 이에 따라서 신에서 전달이 저하되면서 만성 염증이 우울감을 유발해가지고 이제 염증 감소를 해야지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 중재의 효과인데요. 지중해 식단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요거트 먹고 이제 아몬드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먹는 거. 그거는 이제 우울증 위험을 3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이 중에서 오메가3라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우울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서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제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의 수치의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식품이라고 신경보호 유전자의 과열이 증가하는 것이 신경보호 유전자가 과열이 증가해서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 성분을 줄여야 된다라는 영양학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예방인데요. 마인드 식단과 개념의 협계입니다. 마인드 식단은 이제 지중해식과 대시 식단을 결합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식단이 구성이 되냐? 이제 채소, 베리류,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위주로 지중해 굉장히 건강한 음식들이죠. 그것들을 권장하고 가공식품과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합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 보호를 늘리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마인드 식단을 진행한 연구자들에서 5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질병은 파킨슨병인데요. 파킨슨병의 특징은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실돼가지고 떨림, 경직, 운동이 안 되는 등의 운동 증상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평가했는데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질병의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저희 발표의 근간입니다. 코엔자임 Q10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식품의 효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베리류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나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연구 임상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 보충제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되게 크게 3개가 있는데요. DH와 복합 항산화제 그리고 비타민 B군입니다. 먼저 DH부터 말씀드릴게요. DHA는 이제
고등어 같은 데 많죠. 이제 뇌세포막 구성 핵심 성분이고 6개월 이상 복용 시 기억력과 학습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세포 구조가 안정화되고 염증이 억제되는 작용을 지향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냅스 기능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합 항산화제인데요. 이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지원해가지고 비타민 C, E, 셀륨류 복합 항산화제를 이용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뉴런 손상이 없어지면서 뉴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타민 B군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비타민 B6, B9, B12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신경 전달 교제 활성에 필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기억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진행할 때 약물 치료 이외에도 영양, 식품을 통해서도 이제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물 치료의 병행한 중재입니다. 이제 맞춤형 영양법과 임상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일스 연구, 프리다인드 연구, 김치 연구, 그리고 이런 세 개의 연구가 있는데요. 스마일스 연구인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중해 식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를 계속 섭취하게 함으로써 이제 우울증이 얼마나 개선되나에 대해서 적용했고요. 프리다인드 연구는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중해식 식단을 계속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치매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증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치 연구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지역별, 그 개인별에 맞춰서 어떤 식의 음식이 더 제일 좋은 영향을 공부할 수 있고 이가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구의 의의는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임상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실제로 식이요법이 의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신 동양 연구 과제입니다. 영양 정신의학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정신질환에서 영양의 효과가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오메가3, 항산화제 등의 직접적인 치료적 활용으로 인해서 정신적 질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지노믹스의 임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뉴트리지노믹스는 이제 유전자 발현에 영양소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함에 따라 정신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미발현시킴으로써 이 정신 건강을 훨씬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밀 영양의 발전인데요. 이제 개인의 유전자나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미생물이죠. 이거에 따라서 사실 개인에게 가장 맞는 영양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별, 문화별, 그리고 개인별로 가장 맞춤화된 영양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영양의 트렌드입니다. 윤리적 전체적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 그 효과가 제대로 입증이 돼야겠죠. 그래서 과대 광고가 방지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 음식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건강을 챙겨보세요 하니 이 음식을 어떻게 드세요, 그리고 이 음식이 어떤 효과를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겠죠. 네, 개인 맞춤 식단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체 분석 기반에서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정신질환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유전체 분석해서 기반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관련 유전 항염식품인데 아까 전에 염증 관련해서 제가 우울증과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올리브유, 생선, 베이저 같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이제 항염증을 통해 이제 신경 보호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이4 유전자와 치매 위험인데 아포이4 유전자는 이제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이거는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이제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식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 전달부지 대사 유전자인데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등 맞춤형 보충을 통해서 이제 대사 유전자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대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기적 전신 과제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 영양을 발견해서는 이제 과대 연구를 하지 말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히고 환자들도 그것을 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아무래도 수집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제 영양에 대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분을 통해서 환자에게 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발견했습니다.
네, 결론 및 실천 방향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과 영양은 뇌 건강과 영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뇌는 영양에 가장 민감한 장이죠. 아무래도 혈액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식습관 인지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지, 어떤 건강 음식을 먹어야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나를 통해서 뇌 영양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예방 중심 영양 전략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영양으로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이고 가장 최고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으로 질병 발생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식단을 통해서 효과가 나온 식단을 통해서 나에게 맞춤화된 식단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유전자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고정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에게 식단을 처방받는다거나 나를 통해서 이제 예방 중심으로 영양전략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일상 실천 가능한 뇌건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 생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라. 네, 당연한 얘기지만 항산화를 통해서 이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발효식품, 아까 전에 김치 말씀드렸죠. 발효식을 꾸준히 섭취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무슨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에너지 안전성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거 먹지 말고요. 염증을 통해서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영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별, 개인별에 맞춤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국인 식문화 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식 식단의 장기적 인지기능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AI 시대지 않습니까? AI 기반으로 이 사람을 분석하고 어떤 영양 처방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임상 가이드라인, 이런 환자에게는 이런 식품을 주세요. 이런 환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요리해서 주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짜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말고도 이제 신경과학 그리고 유전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영양이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뇌 영양의 미래는 어떨까요? 뇌는 오늘의 식사에 반응하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뇌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냥 간단한 세끼, 일상의 식습관이 여러분의 미래 정신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여러분의 맞춤돼 있는 영양 접근이 뇌 건강 접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죠. 예방을 중심으로 유전자 발현을 처리하는 그런 치료가 중요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영양 정보와 그리고 교육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뇌를 결정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긴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